대기업 시청자 노르페인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노르페인트가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좀 변신을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 페인트 업체들이 주가가 이런 실적과 그 다음에 좀 호재에도 쉽게 주가가 잘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주가 분석 그리고 또 수급 분석까지 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24년 2월이었죠. 이 노르페인트가 기존에 하고 있던 페인트 사업 말고도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이 수소와 2차전지 관련된 소재를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뭐 음극재 바인더라던가, 그 다음에 뭐 분리막 바인더,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뭐 부자재, 그 다음에 접착제, 몰딩제, 뭐 충격 흡수품 등등 해서 관련된 이제 소재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루페인트가 진출한 바인더가 뭔데? 이걸 좀 먼저 보게 되면 이 배터리 성능에 중요한 좀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히 배터리 충방전이 반복하게 되면 이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충전 시간에 대한 성능 저하를 일으키잖아요. 이 단편적인 예로 휴대폰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것도 결국 2차전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네가 휴대폰 우리가 처음 사게 되면 배터리 지속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 뭐 1년, 2년 사용하고 나면 이 충전을 해도 이 배터리가 기존 사용했던 시간보다 좀 짧아지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충방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화재 이런 부분에서 이 바인더가 굉장히 또 이런 문제를 보완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독성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이 과전압을 30% 이상 떨어뜨려 주고요, 또 이런 성능 역시 40% 이상 향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특히 바인더 시장 규모가 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규모만 보게 되면 1조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 연평균 성장률이 21%나 되는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이 따라서 이 관련된 매출을 내는 회사들의 성장도 가팔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를 앞으로 우리 이 노루페인트가 좀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이 진출하게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대금도 보게 되면 최근 2년가량의 대금 중에 가장 많은 대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과 대금이 나왔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현재 이 12,000원과 13,000원 부근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주가가 뚫지 못하고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는 여기 12,000원과 13,000원의 앞전에 강한 매물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소화해서 올라가기란 조금 버거워 보이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파급력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이었으면 진짜 여기서 뭐 2차 파동, 3차 파동을 쉽게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이 페인트 업계의 대부분의 주가가 이 결국에는 좀 지지부진한 이유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좀 쉽게 못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첫 번째는 이 페인트 업종 자체가 이 시장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페인트 업종 특성상 특히 이 B2B죠. 이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또 하고 또 중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좀 성격이 강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또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는 이 IR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 상장사들이 원래 IR 담당 부서를 따로 주거든요. 그리고 뭐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 기업 설명회를 열어서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같이 비전을 또 발표를 해주는데, 이 페인트 업계들은 좀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사들도 뭐 이런 리포트를 그렇다 할 리포트를 자주 안 내게 되겠고 투자자들도 좀 주목을 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못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최근에 또 기업이 발표한 저 PBR 관련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했을 때 당시에도 이 페인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거든요. 이 PBR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한 0.6배밖에 안 되고 뭐 다른 기업들은 진짜 0.3배 뭐 조광 페인트라든지 뭐 강남 제비스코 0.25배 이렇게 정말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가가 한 차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 저점을 지속해서 좀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9,000원과 만원대 사이죠. 여기 구간에서만 좀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밟고 올라설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 이 2년간 1년 반이죠. 1년 반가량 횡보했던 가격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 좀 뚫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좀 그럴 확률은 없지 않을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시고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매출이 나오는지까지 이 캐파가 확장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캐시카우 매출 부분 그리고 신사업이 합쳐지면서 이 시너지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또 노르페인트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또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 이런 또 중요한 수급 자금의 평균 매입 단가는 얼마일지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